자, 이제 대리행위. 대리권 남용은 유권대리. 자, 대리행위. 현명주의, 대리행위 하자, 대리인의 능력. 자, 현명주의. 이 법조문. 현명주의는 거의 시험 안 나와요. 제1항. 대리인이 지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게 현명이에요. 본인 이름 말해라 그거예요. 나타낼 보일현 이름명 본인 이름이에요. 나는 갑대리 느리요. 그러면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뭐 이 항은 나온 적 없고요. 현명주의. 자, 그래서 1번이죠. 대리인은 을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현명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자, 이게 서면으로 위임장 줘도 되고 구두 말로 해도 되고 분류식이 이 말이에요. 서면으로 구두로도 세트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 의사표시는 정확한 명시든 행동을 통한 묵시든 다 할 수 있다. 보통은 갑대리 늘. 현명주의는 끝이에요. 그래서 현명의 방법 1번. 현명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죠. 서면, 구두, 명시, 묵시 다 가능. 오케이. 오늘 이 정도 하고 오른쪽 3번.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 효력. 현명하지 않은 경우. 이게 훨씬 잘 나와요. 왼쪽보다. 자, 여기 5번 나왔네요. 이거 별 3개 할 거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이게 현명 안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을이 병 만나서 계약할 때 나는 갑 대리인으로 왔어요 라고 안 한 거예요. 이게 현명 안 한 경우예요. 그러면 법조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 현명 안 한 경우에는 얘의 의사표시, 을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외워요. 현명하지 않았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이게 나와요. 현명 안 했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그러나 단서까지 나와요. 그러나 상대방 병이 을이 너는 갑 대리인이구나 한 걸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전 조문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즉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조문을 그대로 외웁니다. 대리인이 현명 안 했죠.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이거 외우시고, 자, 따라서 대리인 이 경우 현명 안 한 경우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는 얘기는 을 네가 책임져 그 얘기예요. 본인 꼬셔서 소유권 받아서 병한테 넘기든 네가 책임져.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은 대리인이 이 행동을 하죠. 병, 저 착오가 있었네요. 착오 취소할래요. 할 수? 착오 취소? 스스로 없다. 현명하지 않은 게 착오가 아니지. 착오는 의사표시 불일치인데 이건 동네가 다르죠? 현명 안 한 거야. 책임져 그 얘기예요. 착오 취소 안 돼. 책임져. 그러나 현명 안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단서 대리인 갑 대리인이구나 상대방이 알았어. 을은 말 안 했지만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착오 취소는 안 중요해요. 기출 한 번이긴 하지만 이건 안 중요해. 이거 제일 중요해. 외워요. 현명 안 했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단서까지.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한 걸 알았다면 이제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것도 덜 중요해요. 이유? 노란색 안 박았잖아. 노란색. 자, 그래서 법조문 하면 돼요. 법조문. 일단 내용만 볼게요.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간주가 본다고 같은 말이에요. 한자예요. 따라서 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착오 주장하지 못한다가 거기다 적어요. 착오 취소 X. 자, 단서죠. 그러나 을은 현명 안 했지만 상대방이 대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법조문 내용 같이 별 3개 하셨어. 5번 나왔어. 자, 이제 대리에게서 가장 중요하지 않죠. 대리 능력도 뭐 잘 나오니까 하자. 어이구 넘어갔구나. 자, 대리의 하자. 이 법조문 제1항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대요 또는 몰랐대요, 과실이 있대요 없대요 등등 기타 등등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는 본인하고 대리인 중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 이게 대리행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리행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행 기준설이에요. 자, 이제 내용 봅니다. 자, 봐요. 인문도 했죠. 갑을병, 본인, 대리인이 착오가 있었어요. 대리인은 착오가 있었는데 본인 갑은 착오가 없죠. 자, 병이 대리인을 사기쳤죠.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어. 본인은 사기 안 당했어요. 본인 안 봐요. 본인 안 봐요. 본인 안 봐요. 대리인이 착오가 있었고 대리인이 사기당한 하자가 있죠. 그러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는 누가? 취소권자인 본인이. 그래서 대리만 보는 거예요. 이게 대리인 기준으로 대리인의 하자는 판단한다. 법조문 제1항이에요. 그래서 제1항. 의사의 흠결은 세 가지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비진이 통정 착오. 그 다음에 일치한 사기 강박. 알았어 몰랐어 과실이 있어 과실 없어 기타 등등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 의무는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 자, 그래서 2번 대리행위에 비진이 통정 착오가 문제가 된 경우 이 사실 의무는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그 대리인이 비진했으면 원칙 유효 알랄 무효 그대로 본인한테 효과가 미치는 거고 대리인이 통정했으면 바로 무효가 되는 거고 대리인이 착오가 있었으면 착오 취소를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대로 대리인 기준. 자, 3번 대리인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 그러면 을병 넣어서 이해해요. 상대방의 사기죠. 그러면 병이 대리인을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이 사기 당했죠. 대리인이 사기 당했으니까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단 누가? 취소는 본인이. 이 두 개를 소수로 있다고 취소권자 본인 이 두 개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걸 장난치니까. 그 다음 4번 본인이 갑이 상대방 병으로부터 사기 당했어요. 근데 대리인이 사기를 안 당했네. 그러면 본인은 안 본다겠죠. 대리인 사기 안 당했네. 사기 취소할 수 없다. 없다라고 끝나야지. 그래서 대리인이 여기는 사기 당한 거고 여기는 대리인이 사기 안 당한 거고 그러니까 소수로가 있다 없다로 완전히 바뀌어지죠. 이게 대리행위에 하자는 대리인 기준. 자, 안 한 겁니다. 이중매매네요. 그림이. 갑이 을한테 제1매매, 중도금 받은 후 제2매매, 병한테 부동산 이중매매. 자, 배임행위에 이 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제2매매는 반사회, 무효, 얘 소유권 없죠. 기억나요? 자, 그런데 지금은 병이 갑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 병이 바빠서 대리인을 시켜요. A라는 대리인을 시켜서 아파트 하나 사와 했는데 대리인이 적극 가담해요.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에 대리인이 적극 가담. 자, 본인은 당연히 이런 사실을 모를 거예요. 선이에요. 자, 이때 제2매매는 어떻게 되느냐? 본인은 적극 가담하지 않았어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어요. 본인 안 본다겠죠? 본인 안 봐. 대리인 기준으로 하니까 제2매매는 적극 가담, 반사회. 따라서 제2매매는 반사회 무. 따라서 병 앞으로 등기가 박혀 있어도 무조건 무, 소유권 없다. 설사 병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이라도 영향 없죠. 소유권 취득은 선악을 가리지 않으니까 무, 소유권 없다.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 무조건 반사회 무, 본인 소유권 없다. 이게 나와요. 이게 반사회하고 이거 소유권까지 나와요. 이게 대리인 기준설이 작동된 거, 이중매매에서. 자, 지문.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제2매수인 병의 대리인이 매도인 갑 배임행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 여기 이제 밑줄 딱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시험 지문에서. 대리인이 반사회 직거래를 했구나. 그러면 대리인 기준에 따라 무조건 제2매매, 반사회, 무효. 이렇게 이제 머리가 막 풀어가야 돼요. 따라서 이 경우 제2매수인 병이죠. 병 이 사실을 전혀 몰라. 선이라도 제2매매는 적극가담, 대리인 적극가담, 반사회, 무효. 뭐니까 제2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할 수 없다. 이 그림이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가담, 무조건 제2매매 반사회.
반사이니까 무. 본인은 소유권 없다. 무. 없다. 이건 했어요. 불공정해서.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됩니다. 주관적 요구 세 가지. 공박, 경솔, 무경. 원래 대리인 기준으로 다 판단해야겠죠. 이 조문에 따르면. 하지만 우리 대법관께서 밤에 잠이 안 왔다겠지. 이놈이 자꾸 대법관 잠을 방해했지. 공박. 공박도 과연 우리 법조문대로 대리인 기준으로 할까? 아닌 것 같다는 얘기지. 아버지가 급하지 대리인이 뭐가 급해. 지 아들도 아닌데. 그래서 다음날 출근해서 판결문을 바꿔요. 공박은 본인 기준. 그리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다는 얘기가 있어. 내가 어제 써놓은 공박, 경솔, 무경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이에요. 그렇게 땅땅땅 내렸다면 나중에 후회할 뻔했는데 다행히 아주 잘했죠. 공박은 아버지. 급한 건 아버지. 본인이 급하지. 공박은 떼어내죠. 본인 기준. 경솔, 무경은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 왕별이에요. 자, 이게 이제 하자는 다 했어. 이제 교재만 정리할게요. 원칙. 1번.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현장에서 계약해요. 그래서 현장 중심을 하겠죠. 대리행위 하자는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 따라서 모든 사실은 다 고득 대리인 기준. 자, 2번. 따라서 두 번째 줄 봅니다. 중간. 본인이 상대방의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대리인만 보죠. 대리인 사기 안 당했네. 그러면 취소할 수는 없다. 대리인이 사기 안 당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 이해. 자, 여기 1번.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별 3개죠. 2번하고 같이 묶어서. 자, 넘깁니다. 넘겨서 판례. 부동산 이중매매 판례가 1번은 X 하시고 판례박스 1번 X, 2번 별 3개죠. 왕별 할까? 별 3개 할까? 왕별이에요. 왕별. 나 승격시켰어. 자,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고득이 있죠. 부동산 이중매매예요. 대리인이 적극가담하면 이거 예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이 매매는 반사회 무효. 이해되죠? 설명 듣고 이 판례를 보면 이해돼요. 자, 그림이 더 좋아. 그림이. 왕별하시고. 그 다음에 예외에서는 3번. 불공정이죠. 공박 떼어낸다고 했죠. 두 번째 줄. 공박은 아버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 왕별. 여기 왕별. 진정한 왕별이죠. 6번, 7번 나왔어. 자, 예외. 앞으로 가봐요. 법조문 제2항 볼게요. 법조문 제2항. 처음에요. 이거 본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 자, 대리행위 하자. 제2항. 특정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조차 그 행위를 한 때에는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모른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이 몰랐다, 대리인이 알지 못했다, 부지 주장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이제 설명을 들어야죠. 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30년 동안 한 번 나왔어. 한 번. 자, 봐요. 내 아파트 팔아줘 했어요. 그럼 대리인이 정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갑이 매일같이 대리인한테 전화를 해요. 지시대로. 자기 가봐. 자기 부동산 가봐.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맡겼으면 나를 믿고 해야지. 왜 전화하냐고.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일이 터져요. 이 매매계약 과정에서 계약한 대리인은 몰라. 선이야. 근데 본인은, 지시대리는 본인은 알아요. 만약에 지시라는 두 단어가 없으면 본인 안 본다겠죠. 대리인이 선이기 때문에 보호됩니다. 선이자 보호 규정 때문에. 그런데 지시를 때렸다면 대리인 기준이 아니라 바뀌어버려요. 본인 기준으로. 그래서 예외예요. 대리행위, 이 매매계약에 문제가 발생해요. 의사표시 동례든 법률행위 반사의 불공정이든. 지시 때리면 본인 기준. 대리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외했지. 그래서 본인이 알았다면 이 경우에는 안 거예요. 본인이 알았다면 대리인이 몰랐다고 해도 안 거야. 왜?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우리 법조문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알았다 악이, 안 사정에 관해 대리인은 몰랐죠. 선의, 부지, 몰랐다, 선의를 주장하지 못해요. 지가 안 거면 악이. 그래서 보호 못 받는 거예요. 선의자야 보호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시라는 두 글자가 뜨면 본인 기준, 대리인 기준 아니에요. 공박 본인 기준, 지시 본인 기준, 이 두 개만 본인 기준이야. 두 개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공박이 훨씬 중요하죠. 공박이. 하지만 얘도 지시, 시시콜콜이 지시 때린 네 기준. 그런 식으로. 이게 이해지. 지시 때린 네 기준. 대리인이 몰랐다 조용, 이 전문 그대로 한 번 나왔어. 대리인 몰랐다 조용하지 마라. 그래, 지시 때린 네 기준으로 해야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지시, 한 장 넘기셔서 내용은 다음 페이지 왼쪽, 122페이지 왼쪽, 예외 동그라미 1번 이거예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특정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착, 자, 지시가 키워드죠. 시시콜콜이 지시했다면 본인은 지가 안 사정에 대해서 대리인이 몰랐다,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부지가 선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몇 줄만 해놓으세요. 자, 대리인 능력 맨 밑에 3번이죠. 자, 여기도 아주 중요하죠. 대리인이 하자 못지않게 잘 나와요. 대리인은 우리 법조문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요. 즉 대리인이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하는데도 행위능력 없어도 돼요. 즉 제한능력자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5살짜리 미성년자도 갑이 내 아파트 팔아줘 수권만 하면 갑의 대리인으로서 지 부모 동의 없이 혼자서 계약할 수 있어요. 온전한 유예예요. 온전한. 원래 미성년자는 모든 법률행위 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대리인으로 할 때는 동의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돼요. 온전한 유예예요. 5살짜리가 지 법정 대리인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해도 대리인으로서 할 때는 확정 유예예요. 유동적 유효가 아니야. 취소 못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와요. 취소가. 5살짜리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맡겼더니 이놈이 옆집 아파트는 잘 팔아줬거든. 그래서 갑이 맡겼어요. 그때 한 6억 7억 받아줬거든. 그러니까 갑이 야 너 부동산 천재라며? 너 잘 판다며? 그래서 맡겼어. 아 근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이 자식이 아이스크림에 팔아버린 거지. 그럼 본인은 어떻게 5억짜리 아이스크림에 넘겨요? 그러니까 얘 미성년자야. 얘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어. 제한능력 취소할래. 할 수 없어요. 제한능력 이후로 본인은 취소할 수 없어요. 맡겼으면 잘 팔았든 못 팔았든 온전한 유예예요. 절대 잘못 팔았다고 해서 제한능력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 못하는 거예요. 이게 5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한능력자에게 대리권을 준 경우 절대 본인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자, 봐봐요. 이제 이게 우리 기출 지문들이에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번. 법조문 그대로. 제한능력자도 이상 없이 대리인 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미성년자도 대리인으로 팔 때는 지 부모 동의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예요. 풀어버렸죠. 자, 시험은 이놈이 나와요. 2번. 갑이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인 을과 위임계약 체결하고 을을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자, 본인이 갑이 을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이미 한 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못 팔았을 때지. 취소 안 됩니다. 하나 더. 본인도 못하고요. 5살짜리 집 부모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타났죠. 갑이 전화했어. 부모님한테. 당신이 취소 좀 해봐. 나는 안 되는데 대법원이. 당신은 법정 대리니까 네 동의 없이 했으니까 당신이 좀 취소 좀 날려줘.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갔지 병을.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어요. 시험은 둘 다 나와요. 본인이든 아버지 법정 대리인이든 절대로 둘 다 취소할 수 없어요. 대리인으로 한 경우에는. 그래서 본인이 더 잘 나와요. 법정 대리인보다는. 하지만 법정 대리인도 2번 나왔어. 자, 이게 왼쪽 의에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우리 민법은 행위능력 필요 없다고 규정. 따라 세 번째 줄. 중간. 대리인의 행위능력은 필요 없어요. 저 조문 그대로 하시고. 그러나 의사능력은 있어라. 자, 판단능력이 있어야겠죠. 행위능력은 없어도 되지만 판단능력, 변별능력, 의사능력은 대리인도 있어야 돼요. 한 번 나왔고요. 자, 중간 오른쪽 2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고딕을 할 텐데 일단 이해를 위해서. 대리인에게 행위능력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5살짜리 제한력자 미성년자도 지 부모 동의 없이 온전하게 계약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얘가 한 대리행위를 절대 취소할 수는 없다. 자, 주어 오른쪽 본인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 다른 거 보지도 마시고 법정 대리인 밑줄 동그라미. 본인 갑이든 얘 아버지 법정 대리인이든 절대 제한 능력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읽어요. 뒤에서부터 읽어. 주어를 먼저 잡아야지. 본인이든 갑이든 얘 아버지 법정 대리인이든 절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왕별. 왕별이지. 정답 주문이요. 정답 주문. 예. 7번 나왔어요. 7번. 둘이 합쳐서. 왕별 해야지. 그대로. 그래서 아이스크림에 팔았다. 갑은 아이스크림만 먹어야 돼요. 등기 넘겨줘야 돼. 등기 넘겨줘야 돼. 또 아이스크림을 지가 먹었다. 대리권 나며. 우리 먹었다. 횡령이지. 아이스크림 횡령. 그래도 책임져야 돼. 상대방이 알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못 먹을 수도 있어. 갑은. 우리 먹었겠지. 대리권 남용. 옷 갖고 튄 거나 아이스크림 갖고 튄 거나 똑같이 대리권 남용이죠. 어찌됐든 본인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취소 못해요. 그걸 벗어나려면 우리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고 상대방 너 알았지 알 수 있어. 그걸 갑이 입증해야 돼. 뭐 입증이 쉽나? 어렵죠. 결국 팔아야지. 대리는 의사 능력은 있어라. 흘러가요. 자, 그래서 대리 능력, 대리행위 하자가 대리행위에서 제일 중요해요. 2개 꼭 잡아요.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와. 해마다 나와요. 대리가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자, 효과기소 1월달에 한 걸로 가름할 거예요. 자, 봐봐요. 대리인이 계약은 하지만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 갑하고 상대방 병. 그래서 본인 갑이 매도인이 되는 거고 상대방 병이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이 계약 당사자거든요.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비록 대리인이 계약은 했지만 이 매매 계약의 모든 법률 효과는 계약 당사자인 본인에게 귀소. 이 모든 효과가 바로 주된 효과, 부수적 효과. 시험에 이게 나오죠. 부수적 효과. 이 계약에, 의뢰한 계약에 혹시 취소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제한 능력, 착오사기 강박, 또는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요. 이 취소 해제는 당사자인 본인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이 취소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은 따로 네가 취소까지 해줘. 네가 해제 좀 해줘. 그런 특별수권이 없는 한 대리인은 취소 해제권이 없어.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 대리인은 해제할 권한은 없다. 아까 대부분 판례. 이런 데서 다 이제 대부분 갖다 쓰는 거예요. 모든 효과는 다 본인에게. 끝난 거예요. 이 정도예요. 이제 복대리 가야지.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1번만 보면 돼요. 대리 법률 효과는 다 본인에게. 따라서 주된 효과, 본질적 효과든 또는 밑에 두 번째 부수적 효과든 취소 해제만 봐요. 무효지 않고 이렇게 X하시고 취소 해제권 모두 다 본인에게. 여기가 별색이죠. 모든 효과 시험은 취소 해제가 나와요. 다 본인에게 귀소. 본인에게 귀소. 오케이. 자, 넘깁니다. 복대리 갑니다. 복대리. 자, 복대리는 우리가 입문 때 기초만 잡았어요. 오늘 복대리 거의 다 해버릴 거예요. 법조문부터 봐야죠. 이 법조문이 한 장 넘겨봐요. 뒤쪽에 있어요. 126페이지 왼쪽에 4번 맨 밑에 복대리의 지위. 법조문 하나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복대리는. 자, 제1항 복대리는 지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해요. 그 다음 제2항 따라서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 갑이든 제3자는 상대방 병을 말해요. 법조문에서 3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병은 복대리인 대리인을 하고 똑같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어요. 왜?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같은 권리 있어요. 병도.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다시 앞으로 오셔서 이제 페이지는 쫙 여기 펴놓고 이제 설명 들어봐요. 복대리가 뭐냐? 복대리 개념이죠.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본인이야, 본인. 병은 비록 을로부터 수권을 받아서 태어났지만 병을 탄생시킨 놈은 을이죠. 하지만 을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얘는 갑아부터 팔아야 되거든.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 선임은 대리인이 있지만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이제 문장이 나오죠. 성질. 자, 이건 한 번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1월달에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11월달에 했다는 얘기. 성질.
복대리는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계속 풀어갈 거예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 갑의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지 이렇게 끝나야 되고, 그 다음 본인의 대리니까 본인 이름을 현명하고 대리행위 하라는 거고 본인이 나와야 돼. 그 다음 방금 본 법정은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병도 대리인을하고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여기서 요게 나오고 여기서 요게 나오고 본인의 대리니까 여기서 여기가 나와요. 1번을 정확히 해놓으면 나머지는 다 풀어가란 얘기예요. 그 다음 5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을의 수권행위로 선임되기 때문에 언제나 복대리인은 수권행위로 태어난 이미 대리인이다. 법정 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도. 법정 대리인이 선임해도 선임이 수권행위 같은 말이에요. 법률행위로 태어나니까 복대리인 언제나 이미 대리인이다. 맞는 지문. 자, 처음에요. 의리, 병을 갑의 복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해서 지 대리권이 소멸하지는 않아요. 이후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해서 의뢰 대리권이 날아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복대리인 감독해야 되거든요. 잘 좀 팔아달라고.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소멸시키면 안 돼요. 두 번째, 만약에 복대리인을 탄생시킨 애가 아버지 법정 대리인이다. 아니 복대리인 선임했다고 해서 법정 대리권이 날아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하지는 않아요. 자, 7번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 및 대리권의 범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의리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지가 가진 권한 이상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의존한다, 종속한다. 따라서 만약에 의리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의뢰 대리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해요. 그러면 복대리권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외웁니다. 의존성, 종속성, 존재에 영향을 받아. 대리권이 살아있어야 복대리권도 살아있어요. 자, 나중에 임대차에서 전대차 하거든요. 의리, 임차인이 새끼치죠? 전대차 병한테. 거기도 똑같아요.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합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해요. 똑같아요, 구조가. 자기를 탄생시킨 사람이 죽으면 죽어요, 얘도. 저는 어미 자식이라게.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어요.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 이게 복대리 성질에서 잘 나온 놈들이에요. 자, 이걸 정리를 합니다. 오른쪽 1번에 있죠.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인 지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동물은 빵이요. 이게 왕별이에요. 이걸 외워놓으면 방금 본 성질이 쭉쭉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3번 갑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밑에 복대리인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한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와. 여기 3번. 복대리인은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한다.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요. 본인 이름만 현명된다.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본인 이름으로.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복대리인은 선임, 즉 수권행위로 태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법정 대리인이 선임하더라도 복대리인은 언제나 이미 대리인이다. 수권으로 태어나니까 외워요. 수권행위로 태어나 이유를 외워요. 이유를. 언제나 이미 대리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수권으로 태어나니까 언제나 이미 대리인이다. 이유를 외워. 민법은 이유. 그래서 3번하고 5번이 별 3개죠. 자,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기셔서 복대리 지위 4번에서 4번에 맨 밑에 양거래 1번. 자, 복대리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요. 자, 또한 복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는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지가 가진 권한 이상을 새끼칠 수는 없어요. 자, 오른쪽. 따라서 중요한 건 여기에요. 복대리권 소멸에서 3번. 자, 고딕. 대리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어요.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 이런 식으로 같이요, 같이. 여기 별 3개예요.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자, 이제 됐어요. 이제 복인권과 책임. 아주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 이거 처음이에요. 페이지 앞으로 와요. 125페이지 중간. 임의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이 있고,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봐요. 법정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복대리에서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아까 성질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잘 나와요. 자, 법조문 봐봐요. 법조문 2개가 있죠. 임의대리인의 복인권. 두 번째 법조문은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책임이에요. 복인권과 책임. 자, 봐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 부여된 경우에는, 자, 대리권이 어떻게 태어났대요? 법률행위로 태어났다? 임의대리. 임의대리 경우에는 그 말이에요. 법률행위로 태어나 임의대리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라면 지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해요. 아, 이게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지. 좀 이따 정리할게요. 그 다음 책임 제1항 전 조문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혹시 이놈이 복대리인 사고 친 경우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어떤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아, 이 2개의 조문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근데 좀 이따 내용에서 별 3개 드릴게요. 이제 설명 들어봐요. 자, 봐요. 갑을 병이에요. 을이 아직 병 태어나지 않았어요. 갑으로부터 갑 아파트를 부산에서 팔아줘야 될 대리권을 수여받았는데 갑자기 이민 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도저히 갑 아파트를 팔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전화했죠. 갑, 내가 이민 가게 돼서 네 아파트 못 팔겠어. 다른 사람 대리인 선임해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했죠. 그러니까 갑이 그래요. 내가 부산에 아는 놈이 너밖에 없어. 네가 좋은 사람 좀 내 복대리인은 네가 좀 선임 좀 해줘. 부탁해 하니까 우리 그래 알겠어. 그러면 병이란 놈을 네 복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네 아파트 잘 팔아보게 해볼게. 즉 무슨 얘기냐? 대리인 임의대리인이에요. 지금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때는 무조건 선임할 수는 없어요. 허락을 받아야 돼. 이유? 만약에 얘가 시간 없다고 다이렉트로 막 선임해버렸어. 그럼 본인 입장에서 지도 모르게 누군가 알지도 못한 놈 내 아파트 팔러 다니면 좋아요, 싫어요? 싫지. 갑은 을을 믿고 맡겼는데 그래서 임의대리는 원칙 복인권이 없어요. 신뢰관계 때문에. 예외. 방금 했던 허락이 있거나 승낙 같은 말이죠.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 느낌 가지시고 임의대리는 원칙 복인권이 없어요. 허락을 구해야 돼. 왜? 갑 입장에서 병을 모르는 사람한테 지 아파트 팔려면 최소한 허락을 해줘야지. 원칙 임의대리는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 못해요. 신뢰관계 때문에. 갑은 을을 믿고 맡겼으니까 원칙 없어. 하지만 방금 본 대로 법정은 본인이 그래 딴 놈 좀 해줘.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본인이 승낙을 해줬구나. 또는 아니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 난 네 아파트 팔 시간 없다고. 연락이 도대체 안 돼. 그럴 때 부득이한 사유, 연락 안 된 것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결국 이걸 그대로 외워요. 법조문이니까. 임의대리는 이유, 신뢰관계. 갑이 을을 믿고 맡기기 때문에 원칙, 딴 놈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본권 없다. 하지만 본인이 승낙해 줬거나 또는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선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세트예요. 동의, 승낙이 있다. 소수로 다 할 수 있다로 끝나요. 99%. 보존행위도 있다로 끝나요. 지켜야 되니까. 본인이 하라고 했는데 왜 못하겠어. 그 다음 부득이한 사유가 있대요. 이것도 국어예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해야지. 이런 단어들이 뜨면 소수로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민법은 계속 공부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인권을 했고 이제 책임이에요. 승낙해줬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병이라는 놈을 복대리인 을이 선임했어요. 근데 이놈이 5억짜리를 1억밖에 못 받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물어요. 너 좋은 놈 좀 복대리인 선임하지 1억밖에 못 받았잖아. 너 책임져. 갑이 을한테 책임져.
그러면 완빵으로 책임지느냐 이 경우 그렇지 않아요. 본인도 승낙해 줬고 연락 안 된 본인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책임은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좀 깎여요. 대리인이 복권에 대한 이상한 놈을 선임했거나 선임하고 한 번 더 전화 감독을 안 했거나 그런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져요. 이 책임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에요. 전적인 책임에서 줄어든 책임이에요. 완빵으로 책임지지 하고 나 괜찮은 놈 선임했어. 나 계속 전화해서 잘 좀 팔아달라고 부탁했어. 그럼 책임 안 짓는 책임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단어 그냥 법정 그대로 나와요. 임의대리인의 경우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하면 맞는 지문, 없다 하면 X 지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외우시고 자 하나가 더 있어요. 법조문을 볼게요. 2번 볼게요. 법조문 가봐요. 제2항 법조문은 두 번째 책임 법조문에서 제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자 지명이 밑줄이겠죠. 일단 내용에서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본인이 지명했대요. 자, 이 경우에는 이놈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대리인이 본인에게 통지 또는 해임을 태만한 때만 책임져요. 통지 알려주거나 자르는 거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라면 책임이 없다. 무슨 말이냐? 자, 봐봐요. 을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려고 한 거예요. 갑이 네가 좀 해줘 하니까 그러면 을이 그랬죠. 그러면 병을 네 복대인으로 내가 선임해서 아파트 팔게 할게. 근데 하루 뒤 전화가 왔네. 을 병 말고 A란 놈을 내 복대인으로 선임해.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했어요. 낙하산 떨어졌어. 애초에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했어. 근데 이놈이 사고 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리인은 이 경우 책임이 선임 감독 책임에서 더 깎여요. 완전히 깎여. 본인이 지명한 경우라면 처음에 A 선임해줘 지명이 떨어졌을 때 을이 아이고 이놈 절대 네 아파트 제가 못 받아. 적당하지 않은 놈이야. 부적임.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통지를 안 했다거나 또는 가만 보니까 맨날 술만 먹으러 다녀. 불성실해. 그런 사실을 알고도 자르질 않았어. 그럴 때만 책임지지 그 외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적임, 적당하지 않거나 불성실함 알고도 본인의 통지 또는 해임을 태만한 때만 책임지고 태만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 그게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은. 결국 여기서 단어는 무슨 단어? 지명이야. 지명. 지명했다. 태만. 본인이 복대리인 지명했을 때는 태만한 때만 책임지다. 지명, 태만한 때만. 안 중요해. 노란색이 안 바뀌었잖아. 30년 때 한 번 나왔어. 이것만 나와. 이것만. 노란색 확실해요. 원칙 임의대리인 보인권 없다. 이유 신뢰관계 때문에. 갑이 을을 믿고 맡겼으니까. 하지만 승낙해 줬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어떤 책임? 사고 쳤을 때 복대리인이 선임 감독 책임. 자 이제 법정대리인. 자 임의대리 법정대리인은 법률행위 법률규정 반대요. 반대.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보인권 책임은 임의대리인 보인권 책임은 완전히 반대야. 반대. 아버지는 바쁘세요.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바쁘시니까 아버지는 바쁘셔.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 을이 만약에 법정대리라면 언제든지. 반대죠? 임의대리인 반대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어. 자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데 만약 사고 쳤다.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대신 사고 치면 전적인 완빵으로 책임져요. 완빵으로. 하지만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겠죠. 그때는 부득이한 사유 나오면 무슨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선임 감독 책임, 임의대리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 있었다. 선임 감독 책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선임 감독 책임.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깎인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이거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이건 외워야 돼. 법조문이라. 물론 이해 바탕이 있어. 자 갑니다. 이제 내용 갑니다. 오른쪽 양거리 1번에 1번 별 3개. 임의대리인은
신뢰관계 때문에 원칙, 복인권 없다. 신뢰관계 때문에. 갑이 을을 믿고 맡겼으니까. 다만 예외,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승낙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임의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별 3개예요. 별 3개. 완전히 외워요. 자, 넘기시고. 자, 책임. 문제는 복대리인이 이 경우 사고 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책임? 두 번째 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시험은 정직하게 나와요.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별 3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별 3개. 다만 예외. 여기는 별 안 들어가요. 본인이 지명을 했네. 그때는 어떤 책임?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도 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자르는 해임을 태만한 때만 책임. 태만한 때가 아니라면 책임이 없다. 여기서 키워드는 지명이에요. 지명, 태만. 아까 본인이 지시, 본인 기준. 단어로 공부해요. 지시, 본인 기준. 지명, 태만. 이런 식으로. 위가 훨씬 중요해요. 선임 감독이 주거라고 나와요. 자, 밑에 이제 법정대리인 반대겠죠. 내용 갑니다. 일단 법정대리인 읽어드릴게요. 법정대리인 하면 아버지 생각하시고.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완빵으로 책임져라. 그 말이 그 책임으로 그 말이에요. 하지만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에요. 자, 내용 갑니다. 법정대리인은 제한 없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언제든지 적으세요. 제한 없이 자리에 언제든지 아버지는 선임할 수 있다. 별 3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어요. 책임. 따라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대신 두 번째, 무조건 책임. 모든 책임. 이거 시험 나온 적 없어요. 모든 책임은. 시험은 부득이한 사유 나요.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하면 부득이한 사유 나면 무조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에요. 임의대리인은 법정대리이든. 왜? 불가피하게 했으니까 깎여야지. 전적인 책임에서 깎인 책임이 선임, 감독 잘못했을 때만 지는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별 3개죠.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임의대리인의 복인권 책임, 법정대리인의 복인권 책임은 아주 중요해요. 뭐 별 3개 했으니까 아시겠지. 자, 오른쪽 문제 하나 풀고 쉴게요. 예제 1번 복대리. 틀린 것은 1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렇지. 본인 아파트 팔러 다니니까 본인의 대리인. 오, 예스. 2번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자, 임의대리인 승낙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했는데 선임 감독 책임이 없다고? 책임 있다. 선임 감독 책임이 있다. 아이고 쉬워라. 공부하면 지금은 뭐 훈련이 안 돼서 그러지만 나중에는 쉬운 거예요. X예요. 틀린 거 정답이에요. 3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자, 2번에서 도망을 못 가면 3번과 같은 응용지문을 만나요. 머리 써야 돼. 그걸 응용지문이라고. 응용한 지문. 딱 안 떨은 지문. 머리 써야 돼. 하나 풀어내야 돼요. 대리인이 사망. 그러면 머리 써야 돼. 대리권 소멸. 이 머리를 쓰고 나였어.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는다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맞는 지문. 이렇게 한번 풀어가야 될 응용지문을 만나요. 자, 4번 아직 안 냈고. 5번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것도 응용지문. 한번 틀었지. 머리 써야 돼. 이 애운 걸 가지고 맞는 걸 해야 돼. 나였어. 아버지 바쁘셔서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고. 그 말이 이 말로 표현된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 없더라도 언제든지 이 말이에요. 틀어버렸지. 결국 2번에서 도망을 못 가면 3번 응용지문 만나고 5번 응용지문 만나요. 그러니까 민법 시험이 어렵게 보는 거지. 그래서 도망갈 때 제발 도망가야 돼요. 2번에서 도망가야 돼. 그래야 3번, 5번 지문을 안 만나요. 아셨죠? 도망갈 때 도망가자. 자, 10분간 쉬고요. 왜 웃으세요? 도망가야 돼. 도망갈 때.